로드맨 TV 얼마나 재밌게요? 안녕하세요. 로드맨 TV에서 로드맨 역할을 맡고 있는 로드맨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기운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로드맨 TV는 항상 이 파이팅이 넘쳐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또 왜 불렀죠? 네. 오늘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7개 구단 시즌 리뷰 및 프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왜 이러시죠? 지금 저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이제 막 입문하시려는 배구 팬들을 위한 지금 성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돼서 너무 기대돼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대돼서 잠을 못 잤고 조금 이번에 좀 프로답게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뭘 준비하셨는지 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팀씩 전 시즌 리뷰와 다음 시즌 프리뷰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편은 저번 시즌 영광의 트래블 달성의 GS 칼텍스 서울 킥스 구단입니다. GX 칼텍스 서울 킥스. 네, GS 칼텍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보통 이제 GS 칼텍스라고 부르죠. 네. GS 칼텍스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네. 이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선수들이 저번 시즌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이다. 그럼 이제 트래블. 세 개의 그렇죠. 우승을 해냈다. 그러죠. 이 세 개가 뭐가 있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열리는 네. 코보컵이라는 게 있어요. 코보컵? 코보컵. 코보컵.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정규 리그 시작 전에 네. 열리는 이벤트성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네, 굉장히 배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이제 시작을 했구나. 시즌 중에 하는 게 아닌 시즌 전에, 시즌 직전에 그러죠, 시즌 직전에. 시작을 알리는 네. 그런 경기다. 네, 그리고 정규 리그를 개막을 해가지고 네. 6개의 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하나가 추가돼서 7개의 팀이 네. 경기를 해가지고 정규 리그를 계속 달립니다. 음. 거기서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 GS 칼텍스였던 거죠. 그리고 코보컵도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야. 나서 야구 보시면은 한국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 배구도 똑같이 4등부터 3등, 4등 이긴 팀이 2등이랑 대결을 해서 이긴 팀이 1등이랑 대결을 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는 준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모두 3개 다 우승을 한 게 작년에 GS 칼텍스였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GS 칼텍스가 전무했고 아마 후무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그 정도로 어려운 트래블을 GS 칼텍스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팀인데요?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죠, 작년에. GX 칼텍스가 예. 맨헨? 미네? 미넨이 위치한 팀이? 그 바이에른이네? 리그가? 그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의 미넨 마냥 항상 근데 독차지하는 그런 팀인가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GS 칼텍스라는 팀이 우승을 작년에 하기 전까지 네. 한동안 계속 우승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 실제로 지금 GS 칼텍스 팀의 감독님이 네. 차상현 감독님이신데 네. 처음 부임하실 때 5위 하셨고 5위. 그 다음부터 4위, 3위, 2위를 거쳐서 작년에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만약 학창 생활이었다. 네. 그러면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할. 그리고 그렇죠. 대학교에서 좋아할 만한 그렇죠. 성적을 성적이 이뤄낸. 상승곡선을 이루는. 야, 그런 대단한 결과를 이뤄냈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GS 칼텍스가 어떻게 해서 트래블을 이뤄냈는지 네. 과정 한번 리뷰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1 시즌 결산. 네. 자,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내용은 내부 FA 네. 재계약이었습니다. 문명화 선수가 네. 왼쪽에 있는 선수가 문명호 선수겠죠? 네, 왼쪽에 있는 선수가 문명화 선수인데 네. 센터가 이제 포지션이고요. 네. 작년에 이제 FA 신분으로 풀려났는데 네. 다시 GS 칼텍스, 원래 GS 칼텍스 소속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재계약을 하면서 문명호 선수를 팀에 잡아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용병 선수는 무조건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외국인 선수의 이름이 트라이아웃 러츠인가요? 아니죠. 외국인 트라이아웃이 트라이아웃이 뭔가요? 외국인 FA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FA는 네. 저렇게 부르는군요. 외국인 계약을 이제 외국인 트라이아웃 이렇게 하는데 네. 러츠 선수가 19, 20 시즌도 뛰었어요. 네. 근데 러츠 선수가 본인이 한 번 더
뛰고 싶다 해가지고 러츠 선수와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19, 20대의 GX 칼텍스 서울 킥스의 성적은 어땠나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다. 왜냐면 정규리그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2등이면 굉장히 네. 그리고 러츠 선수가 네. 2m 6cm의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와. 서장훈 선수보다 1cm 작죠. 굉장히 큰 선수인데요. 굉장히 키가 크고 네. 파워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왼손잡이인가요? 아니 오른손잡이긴 한데 아, 2m 6cm가 키 압도하는 키가. 치면은 어떻게 그거를 그쵸. 감당을 네. 100%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외국인 선수였는데 네. 1년 더 뛰는 재계약을 해가지고 2020-21 시즌도 같이 함께하게 되었다. 하는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GS 네. 칼텍스 팀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은 2대2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트레이드. 네, 원래 GS 칼텍스 팀 소속이었던 이고은 세터와 네. 한송희 레프트가 네. 한국도로공사로 가고 이원정 세터와 유서연 레프트가 들어왔는데 네.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떤 노래죠? 왜냐면은 19-20 시즌이 네. 20 시즌에 GS 칼텍스가 이고은 선수가 주전 세터였어요. 주전인데. 주전 세터였고 안혜진 선수가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 갔죠. 네네. 도쿄올림픽에 염혜준 선수의 백업 세터로 갔는데 맞아요. 안혜진 선수가 이고은 선수의 백업 세터 느낌으로 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히 백업까지는 아니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출전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전 선수는 이고은 세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또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 아닐까요? 그죠. 굉장히 주축이 되는 선수인데 그런 이고은 세터를 한국도로공사한테 가고 이원정 세터는 같은 포지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아직 유망주 신분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이 세터 배구는 세터 노름이란 말이 있는데 좀 마이너스 딜이지 않을까 좀 의아하네요. 의아했고 대신에 유서연 선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로 또 그래요? 정평이 나 있었긴 하지만은 네. 레프트 자리가 급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이소영 선수가 이번에 국가대표 차출됐었는데 이소영 선수와 강소희 선수라는 네. 정말 국가대표급 전지만 강소희 선수 굉장히 이번 도쿄올림픽에 아쉽게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무조건 국가대표 저는 이번에 선발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네. 부상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차출을 못했는데 물론 뭐 100% 제가 호언장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랬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다 이거죠. 어쨌든 레프트는 두 명의 선수가 완전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딜이 좀 의아한 선택이지 않나. 괜찮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딜이었다. 그러면 역으로 네. 트레이드를 당한 이고은 선수와 한송희 선수의 결과는 어땠나요? 성적은?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GS 칼텍스가 트래블이라는 걸 했고 그렇죠. 한국도로공사는 우승컵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네. GS 칼텍스한테 더 좋은 딜이지 않았나라는 평가는 있지만은 이고은 선수, 한송희 선수 모두 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고은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말 주전 세터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트레이드를 해서도 이제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그 가치를 입증한 선수가다. 그러죠. 그리고 이 트레이드가 왜 잘 됐는지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작년 이제 저번 시즌이죠. 저번 시즌 GS 칼텍스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선수들인데 이소영 선수만 왜 저런 옷을 입고 계시죠? 이건 이제 약간 스포일러죠. 스포일러. 제가 좀 뭔가 실수를. 아니 실수한 건 아니죠. 실수한 건 아닌데 네. 지금은 KGC 인삼공사의 옷을 입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제 프리뷰 시간 때 다룰 건데 네네. 어쨌든 지금 이소영 선수는 하지만 저번 시즌에는 우리 팀이었다. GS 칼텍스 팀이었어. 우리 팀이었던 선수. 네. 이제 지금 12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소영 선수, 강소희 선수, 유선 선수가 이렇게 레프트고 그리고 러츠 선수가 이제 용병으로서 네. 라이트를 맡고 계시고 네. 한수지 선수, 문명아, 권민지, 김유리 선수가 4명의 센터. 네. 그리고 안혜지 선수, 이원정 선수가 세터, 그리고 한다혜 선수, 한수진 선수가 리베로를
맡고 있네요. 네, 맡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선수분들도 있었는데 아 있어요? 네, 이제 주요 선수들만 제가 이제 뽑다 보니까 아니 배구가 6명이 뛰는 경기 아닙니까? 예예예. 근데 그렇게 후보의 그런 인재들이 많아도 되나요? 그게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에 네. 트래블을 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아. 선수 뎁스가 굉장히 빵빵했던 게.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종 성적으로는 코보컵 우승, 리그 1위, 챔피언 결정전 우승. 네네네. 했는데, 네. 자, 우리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소영 선수, 강소희 선수, 그리고 러츠 선수, 레프트 2명과 라이트 1명. 네. 이 주전 라인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엄청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내줬단 말이에요. 유서연 선수는 방금 2대2 트레이드에서 보셨다시피 네. 트레이드에서 온 선수인데 네네네. 강소희 선수가 중간중간에 부상을 한 번씩 당했어요. 부상을 한 번 당했고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빠졌는데 그때마다 유서연 선수가 네. 정말 이 빈자리가 못 느껴질 만큼 충분히 메꿔서. 별명이 미스 유예요. 미스 유. 믿고 쓰는 유서연이다. 아, 그래갖고 팬들 사이에서 미스 유. 네, 미스 유. 굉장히 백업 레프트로서 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소영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너무 정말 이 탑급 레프트에서 점수를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로치 네. 선수는 정말 2m 6cm에서 나오는 이 파워,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파워로서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공격 면에서는 정말 막힘없이 술술술 갔고요. 이제 센터 분들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아마 이제 베스트는 이제 한수지 선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명아 선수가 아마 베스트지 않았나 싶은데 아, 네. 한수지 선수가 좀 부상으로 공백을 좀 많이 내줬어요. 아이고. 그럼 근데 하지만 그 자리에 권빈지 선수라던가 네. 김유리 선수라던가 혹은 여기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은 문지훈 선수라던가 이런 센터 포지션의 선수들이 잘 메꿔줬다. 또 인재의 다양함이 이런 부상 그죠. 같은 이슈가 생겨도 예. 충분히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네. 야, 굉장히 이 GX 칼텍스가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터를 이제 제가 볼 건데 네. 제가 앞에 이제 2대2 트레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세터였던 이고은 선수가 한국도로공사로 가고 네. 젊은 이원정 선수를 새로 이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이고은 선수의 약간 백업 세터 느낌이었던 안혜진 선수가 주전 세터가 됐고 이원정 선수가 원래 안혜진 선수가 해줬던 백업 세터 역할에 들어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잘 가동이 됐습니다. 또 의외의 시너지를 예, 발생시키면서? 안혜진 선수하고 이원정 선수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혜진 선수가 1년 동안 네.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뒤에 후술 하겠지만은 V리그 베스트 7 베스트 세터상도 받고 와.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차출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가 팬들의 우려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지 않았나. 최고의 결정이 네. 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한다의 리베로 한수진 리베로 네. 정말 한다의 한수진 성이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자매 이런 사이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건 또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성이 같은 것 아, 뿐이고요. 네.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아유, 설마 해서. 네 한다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올림픽 이전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오지영 선수의 백업 리베로로 아마 국가대표 선발을 할 때 리베로를 무조건 2명 이상을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은 네. 그 두 번째 리베로에는 한다이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국가대표 전설의 1군에 들어갈 만한 네 인재. 그죠. 오지영 선수 다음 가는 활약을 저는 보여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한수진 선수 같은 경우는 리베로인데 어려요. 아직 어린 리베로고 아직 리베로로서는 전성기 나이는 진입하지 못했지만은 네. 한수진 선수는 전설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GS 칼텍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행보죠? 배구는 어떤 식으로 인원을 충원을 하냐면은 네. 고등학교 선수들을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이죠. 네. 선수들을 이제 뽑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뽑냐면은 1등부터 6등 팀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6등 팀의 확률을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비 뽑기에 6등 팀은 6개의 제비를 넣고 네. 5등 팀은 5개의 제비를 넣고 해갖고 1등 팀은 1개의 제비만 넣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습니다. 네. 그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오겠죠. 그럼 그렇죠. 보통 6위팀, 5위팀, 4위팀, 3위팀, 2위팀, 1위팀 순서를 뽑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순서대로 한 명씩 뽑아갑니다. 고등학교 네. 선수들을.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선수들을 차출하는 아니 그런 제비 형식인가요? 뽑기로 순서를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선수들을 한 명씩 뽑아가겠죠. 네. 근데 이제 한수진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네. GS 칼텍스가 1번으로 뽑힌 거예요. 고등학교 선수를 뽑아갈 수 있는 순위 1순위. 네. 그러면은 1라운드 1순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뽑냐면은 6개 팀이 네. 뽑겠죠. 그러면은 다시 그 6번째로 뽑은 사람부터 다시 뽑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1라운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까지 나오고 그리고 2라운드로 넘어가서 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라운드, 2라운드면은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12명 정도의 선수가 프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라운드 1순위는 네. 그 해에 나온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김연경 선수도 1라운드 1순위였고 등등 하여튼 1라운드 1순위는 항상 기추가 주목되는 자리인데 네. 리베로 포지션에서 어? 처음으로 1라운드 1순위에 지명이 됐던 게 한수진 선수였어요. 지금까지 리베로가 1라운드 1순위에 그러니까 선택된 적이 별로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한수진 선수가 유일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1순위는 안 그래도 기추가 주목되는 선수인데 네. 포지션이 리베로야? 와, 이거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하지만은 없네요. 아직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전성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리베로로서 전성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희 선수의 백업 리베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차상현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아. 아마 국가적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그런 선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투자할 만한 만약에 주식으로 그렇죠. 따진다면은 유망주. 그렇죠.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그런 저 같으면 선수인데. 벌써 풀매수 했습니다. 아니 좀 벌써 지금 좀 고점인가요, 설마? 아니죠. 왜냐면은 이번 시즌에서 네. 확실히 팬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성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적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어쨌든 이 극강의 리베로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트리블을 또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차상현 감독님은 네, 차성희 감독님. 어떤 성향의 감독님이셨냐면은 네. 약간 좀 미래를 보는 영입을 좀 좋아하셨어요. 좀 그래서 이제 유망주를 주로. 유망주를 굉장히 잘 키우는 그런 감독님으로 정평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망주들이 네. 저번 시즌에 다 차정현 감독님의 어떤 그런 믿음에 보답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GS 칼텍스인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그리고 또 감독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지가 않고 또 친숙한 네. 그런 이미지인가요? 서로 선수와 감독 사이에 장난도 많이 치고 어. 여고 같다는 어떤 그런 평가도 많이 있을 정도로 좋은 차정현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좋은 분위기가 네. 이 코보쿠 우승, 정규리그 1위,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있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하자면은 무슨 얘긴데요? 작년에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배구계에서 퇴출 당하는 느낌으로 어떤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네. 그 사건 이전에 근데 이미 그 사건 이전에 코보컵은 우승을 했고요. 정규리그에서 사실 흥국생명이죠 팀이. 흥국생명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가 네. 그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따라잡아가지고 막판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혜가 수혜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그거에 어떤 영향이 없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기세 이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을 시켰습니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을 했다는 건 네, 그만한 저력이 있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정규리그 1위가 좀 불미스러운 1위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흥국생명이 네. 그 사건 터지기 이전에 네. 10연승을 하고 있을 때 와 10연승. 처음으로 그 팀을 저지한 게 GS 칼텍스였고 저력이 있었네요. 저력이 그러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수상면과 그리고 전정면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보시면은 열세인 팀이 없었어요. 현대건설하고 흥국생명하고 경기에서 3승 3패로 네. 그 승률이 같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팀은 금소 5위. 우위를 했고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6전 압승. 6승 압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세를 보인 팀이 한 팀도 없었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V리그 베스트 7에 네. 베스트 레프트 상에 이소영 선수가 수상을 했고요. 네. 아까 그 이제 정관장 옷을 입고 있는. 인상공사 옷. 인성공사인가요? 네. 그리고 베스트 세터 상에 안혜진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정놓지는 못했는데 네. 코보컵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코보컵 MVP? MVP는 강소희 선수가 받았어요. 와.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MVP는 러츠 선수하고 이소연 선수가 공동으로 받았고요. V리그 감독상은 차세영 감독님한테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승했으면 다 받아야죠. 우승했으면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는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일단 강소희 선수의 개인 부분 수상이 좀 적었던 게 좀 아쉽고요. 왜냐면 강수희 선수가 이제 코보컵 MVP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받았는데 그건 이제 코보컵에서 다른 선수 준 거고 네. V리그 모든 경기를 했을 때 정말 시즌? 네, 아마 중간에 이제 이소영 선수에 비해서 네. 중간에 부상으로 빠진 이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소영 선수가 좀 다 차지한 것 같긴 하지만은 강수희 선수도 정말 못지않은 활약을 좀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이 뭐냐면은 V리그 전체 리그 MVP가 있는데 오. 사실 그 누가 받았나요? 상을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네. GS 칼텍스라는 팀이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그쵸. GS 칼텍스에 이제 이소영 선수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과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그죠. 김연경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잘해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를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았지만은 김연경 선수가 리그 MVP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이제 이소영 선수가 리그 MVP는 놓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GS 칼텍스는 2020-21 시즌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트래블은 그죠.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겠죠. 정말 최고의 성적을 낸 거죠. 네. 딸 수 있는 트로피는 다 땄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1-22 시즌 프리뷰를 한번 대해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죠? 너 내 구독자가더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